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에 전방, 특히 무릎 수술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나 반달연골 수술 후에 생기는 관절 굳음증 또는 관절 섬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깁니다. 누구나 모든 수술에 합병증이 없을 수는 없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 중에서 재파열 말고요, 재파열을 제외하고 생기는 합병증은 스티프니스, 관절이 굳는 것, 그 다음에 관절에 물이 차는 것, 그 다음에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들, 신전이라 그러죠. 무릎의 신전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기는 것, 관절 각도가 감소하고 또는 수술한 부위에서 살살 소리 난다고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거든요. 소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고 환자분들이 수술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 비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거의 수술한 환자의 60에서 70% 정도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대개는 6개월, 9개월, 1년 돼야 무릎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절 굳음증 또는 관절 섬유증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수술 전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수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전방 십자인대나 반달연골 또는 다른 무릎의 구조물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통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관절 굳음증 또는 관절 섬증이 감소하는 방법은 통증이 허락하는 내에서 관절의 운동을 좀 더 빨리 시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전방 십자인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당장 오늘이나 내일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죠. 진단을 받으면 무릎에 피가 차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에 피 찬 것들을 빼서 관절의 부피를 줄여줘서 관절 운동 시에 생기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적어도 2, 3일 후쯤 되면 얼음 마사지 압박을 해서 그 부종을 가라앉힌 다음에 통증이 허락하는 데에서 관절의 운동을 하는 것이 수술 후에 이런 관절 각도의 감소나 관절이 굳는 것들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이라는 걸 찢어지고 나면,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처가 찢어지고 나서 낫는 과정 중에 분명히 여러분 느껴봤을 거예요. 그 주위가 딱딱해지고 뭔가 부드럽지 않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수술 그 상처 부위, 십자인대 끊어지거나 물 손상 부위에 똑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얼음 마사지와 그 다음에 주위에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주위에 체외 충격파나 신장 부사 치료 같은 차가운 가스 같은 것들, 질소가스를 막 뿌려줘가지고 이런 관절 손상 후에 생기는 염증 받는 것들을 좀 줄여주고, 소염제를 먹어서 또 염증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관절 각도의 감소를 막는데 수술 전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의 각도를 내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관절 각도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보통 1, 2주 정도가 다친 후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치고 나서 1, 2주 후에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수술하고 하루 이틀은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수술을 잘 해놓고 통증 관리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통증이 좀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이 펴지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수술하고 제가 3일째, 4일째 회진 올 때 보면은 무릎 이제 종아리 부위에 다 베개를 올려놓고 있어요. 베개를 이렇게 무릎이 펴져 있는데 베개를 올려놓고 있으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 상태가 좀 근육이 이완되고 해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다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회진도 또 얘기하죠. 발목을 갖다가 90도 이상 굽히고 무릎을 펴는 연습을 하고, 무릎 밑에 있는 베개를 빼세요. 아프겠지만 아픈 거 이해합니다. 무릎 펴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펴는 거는 굽히는 거와 다르게 5도에서 10도 이상의 펴지는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만 해도 걸을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펴지지가 않고 굽힌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근육,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증을 더 일으키고 근육이 더 긴장을 하니까 짧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완화된 다음에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릎에 펴는 것, 신전이라 부르죠. 그죠? 무릎의 신전을 완전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럼 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굽히는 거겠죠. 이제 굽히는 거. 무릎이 굽혀지려면 앞에 있는 동그란 뼈가 있죠. 동그란 뼈. 슬개골이라 부르는 동그란 뼈가 있는데, 무릎뼈가 있는데 그 주위를 수술하고 나서부터 계속 마사지해요. 마사지. 자꾸 흔들어주고 돌려줘가지고 굳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매번 물어보는 것들, 이거 만지면 안 되지 않나요? 만지면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바깥쪽이고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마 손으로 만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회진 돌 때나 또는 소독을 할 때 그 앞에 다 테이프를 붙여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뼈 주위를 갖다가 계속 만져줘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릎이 굽혀지는 거죠. 무릎은 우리가 적어도 110도 이상 나와줘야지 지금 일상생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라고 하면 125도 이상 각도가 나와줘야지 러닝 스피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110도가 돼버리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러닝하는 스피드에도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굽히는 것도 최대한 적어도 130도 이상, 125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 3, 4일 이후부터 무릎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체중을 실어서 구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힘을 딱 빼면 저절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회진 돌 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TV 본다 생각하고 TV 보면 무릎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고 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수술하지 않은 발목으로 수술한 쪽 발목을 눌러서 굽혀지는 각도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침대 위에서 수건으로 당겨가지고 관절 각도 운동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했습니다.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수술하신 선생님이 걷지 마세요. 아니면 체중을 아예 싣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목발을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워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무릎을 자꾸 어느 정도 쓰려는 노력을 해줘야 근육이 쉽게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막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술 후에 특히 전방 십자인대나 반달염을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관절이 굳는 것, 관절 섬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상은 이미 일어난 거고 수술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고요. 이미 끝난 일이고 수술 후에 좀 더 잘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원래 능력을 빨리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수술 전, 후 관절 각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수술 후에도 행복하게 또는 즐거운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스포츠 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이었습니다.